자, 현시각이 10시 43분입니다. 오늘은 지수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17폰드가 빠지고 있고 코스닥도 소폭 조정입니다. 자, 오늘은 왜 내려가고 있을까요? 바로 미국 증시의 영향이죠. 미국 주가가 위에서부터 내려왔습니다. 다우도 빠지고 나스닥도 빠지고 S&P도 빠지고 다 빠지고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자, 이미 왜 빠진 이유는 아실 겁니다. 자, 근데 왜 빠진 이유야 이러면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하나를 제가 불러드린다면은 물가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CPI로 인해서 어느 정도는 완화가 됐죠. 물가가 어쩌면 정점일 수도 있어. 하지만 연준이 금융 긴축을 완화해서 도는 거는 물가는 됐어라고 할 수 있어요. 무슨 하면 물가는 어느 정도 됐다고도 할 수 있어. 하지만 더 중요한 게 다르죠. 고용이다라고 했습니다. 임금 상승률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서비스 쪽에서의 분야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서비스 쪽, 임금 쪽, 이런 쪽이 제대로 아직까지는 완전하게 미국이 인플레 잡았다고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은 제롬 파웰의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아예 딱 까놓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년에 금리는 없다. 조기 금리는 없다. 물가 상승률이 2%의 목표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내려간다고 확신할 때까지는 금리 인하를 고려하지 않을 것이다. 바로 그 부분과 연결됐을 때 가장 큰 것이 고용이다 그랬습니다. 이미 제가 고용은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쉽게 나빠지지 않습니다는 얘기는 누누이 여러 개 말씀드렸던 거죠. 첫 번째는 리쇼어링. 외국으로 빠져나왔던 미국의 공장들이 미국 들어오는데 고용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 입장을 보면 악법, IRA. 자기들이 금융도 패권을 주고 있는데 제조까지도 내가 먹어버리겠다. 이건 진짜 욕심이 너무 과하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 자기네는 잉크에다가 종이만 있으면은 달러를 찍어내서 물건을 얼마든지 자기네들은 필요한 걸 살 수 있지 않습니까? 힘을 앞세워서. 예전에는 금덩어리를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금태환이니까 미국의 달러가 1944년 브레튼 우즈 협약 이후에 달러가 기축통화를 인정하는데 지금은 뭐로 그렇게 하는 겁니까? 바로 기름이죠. 어떻게 보면 약간 깡패짓인 거죠. 야, 너희 내가 뒤봐줄게. 대신 너희 앞으로 결제할 때 달러로만 결제. 그래서 우리가 달러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만약에 달러를 결제할 때 각각의 나라의 통화. 우리가 만약에 원화로 기름을 살 수 있으면 우리가 달러를 저렇게 하려고 애쓸 필요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요? 그렇게 강한 힘을 바탕으로 해서 그렇게 가져가면서 자기들이 금융 패권을 갖고 있는데 이제 공장까지도 미국에서 갖다 줘라. 그 고용에 줄 수가 있겠습니까? 세 번째, 반이민 정책. 그렇죠? 그러니까 값싼 노동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고용은 쉽게 나빠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눈이 넓게 말씀드렸고 이게 주식시장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거는 당분 어렵다 했습니다. 그러나 내년엔 달라질 거다는 겁니다. 내년에는. 어쨌든 얘는 제롬 파웰이란 굉장히 매파적인 시장과 역방향으로 달리는 이런 멘트를 쏟아내면서 주가가 하락하고 있고 여기다가 최종 금리가 상단으로 위로 올라가면서 부담감을 던져주고 주가는 밑으로 하락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니까 오늘은 또 환율이 위로 올라가죠. 하지만 얘는 위로 올라가면 여전히 얘는 위로 올라가면 이미 저는 우리가 여기 달러 인버스를 갖다가 공략했다는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그동안 달러를 매서다가 얘는 올라가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달러는 이미 고점 친 거고요. 얘는 올라가더라도 또 두드려 맞는 이런 구간이 있을 가능성도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 때문에 오늘 종합주가에서는 또다시 한 20포인트 가깝게 밑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얘는 내려가도 다시 내려왔지만 상관없습니다. 얘는 내려가서 만약에 2332보다 아래 나가면 얘는 과매도니까 매수하셔야 되는 거고요. 여기를 안 깨고 올라가면 20선 위에 올라갈 때 매수하는 거고요. 대신 얘가 어제처럼 이렇게 올라갈 때 매도라고 했죠. 대신 오늘처럼 내려갈 때는 쫓아오면서 매도 때려서는 안 됩니다. 역시 밑으로 내려갈 때는 하단에서는 여전히 매수 플레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롬 파웰의 악재성 재료가 나온 부분들이지만 얘는 결국은 현지 주가의 패턴에서는 위에서 매물이 있고 하단에 매수가 있는 이런 구간이 반복된다라고 놓고 보고 여러분들의 매매 전략을 구사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입니다. 자, 얘는 이제 오늘 내려갈 때 5일선 지켜주는가 이 여부를 체크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들이고요. 대신 이제 오를 때 내려갈 때 우리가 패턴을 쌓을 만한 종목 군단들
실적 종목군 중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덕산네오, 뭐 서진 이런 것들은 주가를 다 밑으로 많이 했었죠. 그죠? 한미 뭐 이런 것들 다 주가가 하단으로 내려갈 때는 저점 매매수가 있다라고 보시면서 공략 포인트를 잡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 쓰는 게 아니라 밑으로 내려갈 때 하단을 보는 매매 전략에 무게중심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목군의 명단 확보하시고요. 내려갈 땐 저점 매수 될 수 있는 종목군들. 특히 오늘은 여전히 5G가 강하네요. 저희가 그 굳고쳐 나갔던 그 5 종목군에서는 저희가 RF, HRC를 내보냈었죠. 오늘 굉장히 강하네요. 그죠? 결국 향후 실적 호전이 기대되는 종목군단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의 대상으로 놓고 보시면 될 것 같다. 다만 지금 종합주가지수의 흐름을 보면은 얘는 이상한 조정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조정이다. 그래는 그냥 쉽게 위로 갈 수가 없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하지만 밑으로 갈 땐 또 쫓아서 투매하지 마시죠. 올라갈 땐 매도인데요. 내려갈 땐 쫓아는 투매는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얘가 오늘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요 방향을 보신다 그러면은 요건 파생의 방향으로서 쉽게 얘를 알 수 있습니다. 보시죠. 위에서부터 얘가 이렇게 꺾어지는 게 보이죠? 하락 갈매경이죠. 60 이렇게. 위에서 쌍봉이죠. 이렇게. 우리가 얘가 이렇게 했을 때 이걸 쌍봉이라고 얘기하고요. 요 아래 때 이거는 하락 갈매기다라고 합니다. 밑으로 쭉 빠지고 있네요. 그죠? 선물이 빠지니까 같이 빠지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은 무리하지 마시고요. 내가 안정된 매매를 항상 구사한다. 그래서 지금의 주가의 흐름은 여전히 위로 올라갈 때마다 얘는 위에서 매물이 있고 대신 이제 지금 주가 빠지잖아요. 하단 내려갈 때는 앞서 봤던 실적주들. 그죠? 뭐 소카나 이런 것들도 조정 맞네요. 이런 것들. 하단 내려갈 때는 저점 매수를 이런 종목 중심에서 보셔야 되겠고 다만 당분간 주가는 위아래 박스권 모습. 그리고 얘가 다시 상승. 얘는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어제 제가. 얘는 2331을 월간 단위 깨면서 내려갈 때 매수. 쫀 매수 가죠. 아니면 20선 위에 올라갈 때 매수. 신호 매수라고 하죠. 쫀과 신호 매매. 20선 위냐 아니면 2330이냐. 여기를 보셔야 되고 그 사이는 왔다 갔다 할 때는 올라갈 때 매도 내려갈 때 매수의 매매 전략을 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타겟은 여기 명단 발표였으니까요. 여기와 이 앞에 있는 명단 발표를 보시면서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